LG화학이 밀었습니다. 어떻게 밀었어요? 어쨌든 간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어디를 통해서? 증권가를 통해서. SKO는 닛산에다가 15조 원의 대형 수주를 지금 2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주 얘기. 가장 기다리고 있던 실적과 수주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감은 분명히 올라올 수가 있는 측면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1분기 턴어라운드 정말 가능하고 좋아지는 거 맞아? 라는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는데 면밀하게 요것도 한번 의미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어떤 애요? LG 모태 이건 뭡니까? LG 화학입니다. 근데 LG자 보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들 가운데 LG 지주사에 투자했다 힘드신 분들, LG 전자 투자해갖고 이게 10년 전 가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IPO한데 외국에서 그럼 또 이제 중복 상장 얘기 나오고 또 짜증나. LG엔솔 도대체 이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LG화학은 진짜 물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미치겠죠 진짜로. 근데 드디어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어제 오랜만에 올라가서 이거 올라가서 사실 간에 기별도 안 차긴 하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LG화학의 긍정적 실적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물론이고 섹터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온 겁니다. 특히나 실적 악화에 허덕이던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발간된 건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올 1분기 시장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쭉 찾아보니까 주력 사업의 실적 개선이 된대요.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이 1910억 원이 나온대요. 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예상치가 6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나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시장이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막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장 초반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석유화학 부분 영업 손실이 737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범용 제품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해서 자동차용 ABS 등 고부가 제품이 견고한 수익성을 유지할 예정이고 첨단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1225억 원, 전분기 대비 무려 161.4% 증가해서 메탈가 역레깅 효과가 감소했고 양극재 플랜트 가동률 최적화 이렇게 돼가지고 막 다 괜찮아진다라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리포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쫙 보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리포트만 보고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안 낚이거든요.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제 기대감으로 보니까 너무 내려가 있었어. 얘가 또 주가가. 얘가 또 과도한 저평가 막 이런 얘기들이 하도 나오니까 근데 저평가 맞죠. 그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저평가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거기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으로 잡히잖아요. 연결로. 1084억 원으로 얘들도 LG에너지 솔루션도 적자 충격이 있었는데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연결이 또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메탈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되고 신규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는 2170 원통형 배터리가 출하가 되고 전분기에 발생한 3천억 원 정도의 악성 재고 일회성 비용이 제거가 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LG엔솔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1타 2피가 된 거예요. LG엔솔도 지금 실적 개선이 이번에 분명히 될 거라고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갖고 연결이익으로 잡히고 있는 LG화학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거고 석유화학, 범용제품, 첨단 소재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적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 동기 대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거는 얘가 이제 바닥 찍고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분기 대비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보통 이제 안 좋을 확률도 있죠. 왜냐면 전년에 잘 갔는데 올해 안 가니까 올해 못 가니까 주가가 떨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전분기 대비해갖고 이제 좀 나아지는지 확인해갖고 두 개, 세 개, 네개 분기씩 쭉 올라가고 있고 1년치로 해갖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제가 이제 네모칸 쳐놓은 게 영업이익 전망치 이거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실적 확정치 아니에요. 이 4분기까지 여기 왼쪽 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4개까지는 확정치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추정치잖아요. 그럼 작년 4분기에 2,520억 원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이제 1분기 1,910억 원 흑자니까 전분기 대비해 갖고 도대체 얼마가 늘어난 거야? 거기다가 2분기 되니까 확 늘어나요. 3,300억. 그리고 3분기 되니까 미친 듯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다음 이렇게 푹 꺾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죠. 동일하게 올라오죠.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영업 전망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제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 올해. 그럼 그 V자 같은 기도 한데 V자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근데 이거는 전망치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전망치다. 위와 같이 2025년 1분기부터 꾸준한 실적 개선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돼갖고 보여지게 된다면 실제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화되는 단서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그때부터 튀어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어려웠던 LG화학 그 기대감. LG화학이 워낙 어려웠어요. 근데 얘 기대감에 지금 양극재나 동섹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양극재들도 같이 꿈틀꿈틀 거린 게 얘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사업 영역이 좀 다각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전망치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확정적 단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주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안 맞으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초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LG화학의 사업 구조상 배터리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타 화학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게 선전해가지고 양극재는 조금 개선됐는데 다른 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봐갖고 얘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전체의 특성인지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이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튀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반응하는 거는 실적이 맞다니까. 그래갖고 실제 실적과의 일치 정도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우리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게 언제 될까요? 4월. 그래서 제가 맨날 4월 말씀드린 거예요. 4월까지는 최소한. 근데 4월에 실패한다? 7월까지 가야 된다. 얘 넉넉히 보시라고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년 되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좀 시기적으로가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스케줄이 그런 걸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섹터 기업들의 실적들도 1분기에 나아지고 이후에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같이 돼줘야 돼요. 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방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야 섹터 턴어라운드다 얘기 나오면서 바스켓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향후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주 소식도 중요한데 어제 그리고 LG화학이랑 별도로 SK온이 대형 수주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2028년도부터 33년도까지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다고 공시했는데 이게 한 100만 대 탑재 분량이고 15조 원 규모여갖고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럼 어떤 배터리를 몇 년 동안이에요? 6년 동안 공급하게 될 거고요. 주력 제품인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 셀 배터리입니다. 얘는 제일 잘하는 게 파우치죠. 그리고 이번에 원통형이랑 갑형은 이제 G 폴딩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을 가지고 있고 원통형도 지금 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줬는데 제일 잘하는 건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 배터리인데 그걸 갖다 넣었대요. 왜 그걸로 했느냐? 닛산은 왜 그걸 썼느냐? 북미는 시장이 자체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주행거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갈 수 있고 성능이 좋은 애로 찾아야 되니까 3원계 쪽으로 NCM 쪽으로 아니면 NCA 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LFP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본 거고 여기서 성능이 좋은 SK온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고밀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럼 세계 배터리사 중에서 왜 얘는 그건 얘네만 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그 굉장히 괜찮은 거니까 얘네들이 선택을 했겠지.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서 생산할까요? 북미에 위치한 SK 공장에서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조지아주에서 연산 22기가와트시 규모의 자체 공장 가동하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로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4개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요. 모두 완공이 되면은 뭐 캐파는 180기가와트시 이상을 얘네들은 갖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조금씩 이제 유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생산으로 닛산 자체적으로 봐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얘는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닛산은 향후 3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일 신차 30종 가운데 16종류를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고요. 미국에서는 2028년도부터 SUV 2종, 세단 2종 등 총 4종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SK온 배터리가 거기에 쭉 탑재가 되는 그런 스케줄이겠죠. 이번 수준은 의미가 꽤 큽니다. SK온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안 좋았던 게 SK이노베이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심 악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회사채 시장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금 위축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좀 안 좋았던 소식들이 전해지던 와중에 지금 날아온 대형 수주 소식,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SK온의 연간 배터리 사용량이 40% 수준의 추가 수주 물량이 확보된 거니까 꽤 큰 물량입니다. 액수로도 꽤 크고요. SK온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서 대규모 배터리 수주에 성공한 것도 약 2년 만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나 금액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하이니켈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에서 SK온을 이렇게 대량으로 장기간 공급을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 이것도 꽤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좀 넓혀보면은 LNF 수주 소식이 있었죠. 얼마 전에 삼성 SDI ESS 수주 있었죠. 물론 유상증자랑 같이 나왔지만 그리고 SK온에 이번에 15조 수주 있었고 계속 좋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게 3월밖에 안 됐어요. 인터배터리 끝나고 이제 수주 소식들이 전해질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계속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업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참 야속하지 않으려면 턴어라운드가 같이 좀 돼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캐즘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SK온은 현재 이거 말고는 뭐 폴스타에다가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하는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에다가 F150 라이트닝에다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기아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오닉 9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도 딱 그 전시가 돼 있었잖아요. 리튬도 엑소모빌에다가 10만 톤 리튬 공급받을 수 있고 포브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하고는 3년 동안 15,000톤 공급하는 장기 공급 계약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의 추정치 상향이 된 거잖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그 실적 저점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번이 바닥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난 한 1, 2월부터 해갖고 미래에셋부터 해가지고 리포트들을 통해갖고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셀보다 양극재가 조금 이제 뭐 먼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왜냐면 먼저 들어오니까 양극재를 들어와가지고 셀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망들이 있었는데 구조상으로 지금 IBK에서 요번에 또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하니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추정치입니다. 실적 확정치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언제든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미스도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4월 실적 발표 시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고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4월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진짜 이게 또 예상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죠. 1분기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7월까지 4월에서 조금 3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고 더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에 휘둘릴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여 갖고 확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실적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동안 확정해 놓은 호재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움직이게 되는 구조로 갈 확률이 있고요. 산업은 근데 이제 호재로만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지속적인 자금 압박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수주로 SK인호는 한숨 돌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신용등급 강등 그다음에 자금 우려는 노이즈로 누군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적으로 봐도 얘네가 주도주가 아니어가지고 잠깐 올라가도 자꾸 윗골이 달리고 그러잖아요. 약하고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고요. 차익 실현 계속 나오면서 윗골이 달릴 확률들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직전에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장담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변동성도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